어머니 집에는 밤새 텔레비전이 켜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소파에서 졸고 계실 때도, 방에서 주무실 때도, 거실에서는 사람들 말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흐는 걸 깜빡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사람 목소리를 켜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그 5분을 매일 건너가지는 못합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고 돌아가면 챙겨야 할 제 가정이 있습니다. 늦게 끝나는 날도 있고 집에 도착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걸어서 5분도 멀게 느껴집니다. 어머니도 저희 집에 자주 오십니다. 집에서 고기를 굽거나 맛있는 생선과 요리를 하는 날이면 저녁 드시러 오시라고 연락해 함께 식사합니다. 가까이 사니 얼굴을 자주 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다시 혼자입니다. 수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들고 갑니다. 잘 드시고 계신지, 건강은 괜찮은지도 살핍니다. 햄버거를 살 때도 있고 팥죽이나 간단한 간식을 살 때도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머니는 늘 뭘 이런 걸 사왔느냐며 우리 식구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내려놓은 봉투는 바로 열어보십니다. 저는 따뜻할 때 드시라고 하고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 이따 먹겠다고 하십니다. 배가 안 고프다던 어머니도 제가 옆에 앉아 하나씩 꺼내드리면 조금씩 드십니다. 그럴 때면 제가 사온 음식보다 같이 봉투를 열어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셨나 싶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도 별일이 없으면 어머니 집에 갑니다. 가서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본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처럼 찾아간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동네에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 시장 물건값이 올랐다는 이야기, 시골에 계신 형제분들 이야기. 그러다 보면 이야기는 늘 미국에 사는 딸에게로 갑니다. 어머니에게 저와 여동생, 두 자식이 있습니다. 동생은 집에서 자기 아이 둘을 키우면서 다른 집 아이 7명도 돌본다고 했습니다. 모두 9명입니다. 저는 멀리 있는 동생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지만 어머니에게 9이라는 숫자는 너무 크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어머니는 숫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이들까지 9명을 어떻게 혼자 돌보느냐며 몇 번이고 물으십니다. 먹고 살 만큼만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그러다 딸의 몸이 상할까봐 걱정하십니다. 동생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제가 말해도 어머니의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미국에 가지 않고 여기서 살았어도 됐을 텐데 하십니다. 그 말은 딸이 고생해서 속상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보고 싶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서울에만 살았어도 가끔 찾아가고 동생도 어머니 집에 들렀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있으니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와도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어머니의 형제분들도 모두 시골에 계십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전화는 오지만 차 한잔하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제가 가지 않는 날에는 어머니 집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가끔 팔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을 둘만 낳았더니 이제와 후회된다며 하나라도 더 낳을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두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어머니는 지금의 정막을 오래전 자신의 선택 탓으로 돌리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까이 살며 자주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에게는 부족한가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매일 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신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일어서면 어머니는 그제야 벌써 가려느냐고 물으십니다. 조금만 더 놀다 가라며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그렇게 서두르느냐고 하십니다. 저도 제 집에 가야 합니다. 쉬어야 하고 제 가정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제가 자식이면서 때로는 친구가 되고 남편처럼 곁을 지키고
아버지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친구도 남편도 아버지도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제게도 돌아가 돌봐야 할 가족이 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자주 찾아가도 어머니 마음속의 공허함과 외로움까지 모두 덜어드리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곁에 있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제 생활을 지켜야 하는 마음 사이에서 오래 미안해하기보다 한 번 더 찾아가는 쪽을 택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를 보며 이제 가야 한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은 붙잡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고 갈까 하고 먼저 여쭤봤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쓸데없는 소리라며 제 집을 놔두고 왜 여기서 자느냐고 하셨습니다. 제 식구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까지 가지 말라던 분이 자고 가겠다는 말에는 얼른 집에 가라고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왜 자고 가는 것은 싫다고 하실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5분 동안 자꾸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더 있다 가기를 바라셨지만 제 생활에 짐이 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외로우니 자고 가라는 말씀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저 조금만 더 놀다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집에서 일어설 때 신발을 신기 전에 한 번 더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휴대전화도 내려놓고 아까 하시던 이야기가 뭐였느냐고 다시 여쭤보려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이야기여도 끝까지 듣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가 전부 없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미루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도 현관에서 어머니는 다음에는 조금 일찍 와서 밥도 먹고 천천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문이 닫힐 때까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계단을 내려가자 닫힌 문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그 5분이 멀어지기 전에 수요일에는 제가 먼저 봉투 하나를 들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면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히 듣겠습니다.